782권 세종 20년 8월 6일 무오 네번째 기사 1438년 명정동 3년 의정부에서 도감에 소속한 악공을 정운할 것과 정운 방법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회례에는 헌가 공인이 120명, 등가가 64명, 교방 공인이 60명으로 총계 244명이온데 현재 도감에 소속한 악공 217명으로는 이미 부족한 데다가 또 갖가지 사고로 인하여 태반이 부족한 형편이오니 바라옵건대 127명을 정원하되 보충군과 공사의 비자로서 양부에게 출가하여 나은 사람들을 선택하여 이에 충당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82권 세종 20년 8월 6일 무오 5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취재 아문에서 직임을 제수할 때 먼저 사맹삭에서 시험한 분수를 먼저 사용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모든 취재 아문에서 다 획수를 가지고 직임을 제수하고 획수가 같을 경우라야 비로소 근무 일수의 다수를 헤아려서 하고 있사온데 이제 소격전 도류 등에 있어서는 오로지 근무 일수를 가지고 직임을 제수하기 때문에 그의 업으로 삼는 도경을 즐겨 읽어 익히려고 들지 않사오니 근무에는 사맹삭에서의 시험한 분수를 분명히 기재하여다가 그 획수를 통산하여 가장 많은 자를 거관하게 하고 획수가 같으면 의뢰 근무 일수가 많은 자를 쓰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82권 세종 20년 8월 7일 김이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82권 세종 20년 8월 7일 김이 두번째 기사 함길도 감사 도절제사가 추동기 방비를 위하여 안변 북병의 이북의 갑사의 번상을 면제할 것을 아뢰다. 함길도 감사 이숙치와 도절제사 김종서 등이 아뢰기를 이제 본도 북청 이남의 갑사들로 하여금 서울로 번상하게 하고 있사오나 신등의 생각으로는 신설한 업이 아직 다져지지 않아 그의 방비가 가장 긴급히 요청되고 있사오며 더욱이 이 지역은 도로가 비교적 평탄하고 이만주의 원한이 가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 종족의 야인에게 원병을 청하여 대거 침입해 올까 우려되고 있어 추동기의 방비를 진시로 급히 서두르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사오니 안변 이북의 당번갑사는 모두 그 번상을 면제하고 이들로 하여금 방수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82권 세종 20년 8월 8일 경신 첫번째 기사 강령전에서 곡연을 베풀다. 세종실록 82권 세종 20년 8월 8일 경신 두번째 기사 평산 강화에서 부부와 남자가 벼락 맞아 죽다. 평산 백정 김용계 부부와 그 사위가 모두 벼락에 맞아 죽고 가옥도 또한 진소되었으며 강화 땅의 남자 1명도 역시 벼락에 맞아 죽었다. 세종실록 82권 세종 20년 8월 8일 경신 세번째 기사 함길도 도절제사 김종서에게 범찰 등이 이만주를 귀속시키겠다고 한 것에 대해 잘 헤아려 시행하라 전제하다. 김종서에게 전제하기를 금년 올린 장계에 범찰 보울관 도울온 등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관하에 사람을 보내어 이만주를 설득시켜 기순하게 하려고 하는데 다만 관하의 사람들이 파저강에 이르렀을 때 국가에서 군병을 보내어 이를 정벌하게 하면 혹시 관하의 사람들이 피살되지 않을까 염려되옵니다 하옵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국가에서 하는 일은 나도 미처 알지 못하겠지만 전일에 가서 토벌을 한 것은 부득이한 것이었고 국가에서 본래 군병의 동원을 좋아하지 않는 터이라 금년에는 필시 군사 행동은 없을 것이니 너희들은 마음 놓고 사람을 보내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대접 만주를 대하는 계책은 이미 누차 느린 내전에 갖춰 기록되어 있으며 또 파저강 일대는 토지가 비록 풍요하여 만주가 다녀간 이에 거주하면서 가옥을 짓고는 농사를 짓고 방목을 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다만 악한 짓을 내부리하여 누차 변장의 토부를 입고서는 편히 살 수 없으니까 소하지방으로 이주하려다가 중국에 주청하여 허락을 얻지 못하여 멀리 혼하 상류로 옮겨갔으니 유리전전하며 그 안정처를 잃었음이 분명하다. 근자에 또 들으니 만주가 혼하로 옮긴 뒤에도 오히려 토부를 당할 것이라 생각하여 산골짜기로 깊숙이 들어가 숨어 살고 있다 하는데 그 땅에는 호랑이와 표범 따위의 맹수가 많아서 누차 우마의 침해를 입고서는 농사를 편히 짓지 못하여 식량이 절핍하므로 그 관할 사람들이 혹은 토산누를 가지고 개원을 왕래하면서 이를 매매하고 양곡을 구하는가 하면 혹은 요동으로 가서 취보하고 기식하여 살고 있으며 혹은 양곡, 소금, 장 등을 매입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자들이 연속하여 끊이지 않는 실정이라 한다. 이로써 미루어 본다면 만주가 천사의 곤란을 받고 있음은 알 수 있는 것이다. 옛 사람들이 이적을 대할 때 기순해 오면 이를 위로해 어루만지고 버리고 가게 되면 뒤쫓지 않던 사례는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된 것이다. 만주가 만약 마음을 고쳐서 진심으로 기순하여 친히 와서 조연하거나 혹은 그 자제를 보내어 수기하게 한다면 나의 후한 대우가 그하 처바보다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나 저들이 오히려 경화하고 불복한다면 하필 사람을 보내서 불러올 필요가 있겠는가. 비록 불러오지 않더라도 결국에 가서 그의 곤고가 극도에 이르게 되면 반드시 기순해 올 것이다. 범찰, 도울온, 보울간 등이 설득해서 기순시키겠다고 자언하거든 금하지는 말거니와 애써서 초무해 데려오라고 간청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르기를 국가에서 병력을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금년에는 반드시 토불이 없을 것이니 마음 놓고 사람을 보내도록 하라고까지 하였다 하니 경은 다시 전후에 내전한 말들을 고쳐라고 적당히 헤아려서 시행하도록 하라 하니 종서가 회개하기를 신이 내 기료를 받자오니 황공하옵기 이럴 데 없습니다. 그러하오나 병가의 일이라는 것은 적정을 아는 것을 가장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제 만주의 정세를 말씀한 것은 모두가 전언에 불과하고 직접 이를 목격한 사람은 없사오며 범찰 관하의 사람들이란 모두 만주의 일당과 인연이 있는 자들이오라. 그이가 만주의 정황을 숨기고 있어 비록 100번 가고 100번 오더라도 그 실정은 알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저 보울간과 도울온의 관하는 모두가 올량합들이온데 대저 알타리들은 그 성들이 간사하옵고 올량합들은 성들이 곧아서 올량합 수십 명이 직접 만주의 소굴에 갈 것 같으면 그 중에 1, 2명은 반드시 만주의 정황을 숨기지 않을 것이오나 더욱이 범찰, 도울온, 보울간 등이 다투어서 사람을 보내어 설득시키려 하고 보울간은 그 자신이 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필시 만주가 은밀히 사람을 보내어 세 사람에게 자신의 항복의 청혼을 부탁해 온 것이 분명합니다. 신이 비록 지려가 없사오나 이적을 시켜 이적을 부르면서 감히 곤곤불망하는 뜻을 보여서 비굴한 은사로 그들의 문의에 굽어 따르겠습니까 하였다. 취보는 거주지의 장이 보증을 서줌을 말한다. 세종실록 82권 세종 20년 8월 9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이조의 사부 학당의 교수와 혼도는 경수와 행금의 사표가 될 만한 자를 정선하여 제수할 것을 전지하다. 이조의 전지하기를 사부 학당의 교수와 혼도 등을 기왕에도 비록 간택하여 제수하긴 하였으나 왕왕이 사표로 합당치 않은 자가 있어 그 가르치는 것이 점점 해이해지니 거무에는 경서에 밟고 행금을 닦아 사표가 될 만한 자를 정선하여 제수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82권 세종 20년 8월 9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이공전 오영로의 직첩을 도로 내어주다. 세종실록 82권 세종 20년 8월 9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이순몽이 선군을 사익시키지 말고 선상방어 연습을 시켜 급변에 대비하기를 상언으로 아뢰다. 의정부에서 판중추원사 이순몽의 상언으로 인하여 아뢰기를 선군이란 물리에 그 목숨을 붙이고는 국가의 변리의 구실을 하고 있고 그 임무가 극히 중하기 때문에 이들을 아끼고 위로하는 방법이
원전에 실려 있되어 지극히 엄밀한 바 있습니다. 근래 승평한 날이 계속되고 연회에 불의 변이 없음으로 해서 선군은 일이 없다 이르고 무릇 어떤 역사만 있게 되면 매양 이 선군을 사역하여 잠시도 휴식을 취할 데가 없으니 선상에서의 방어하는 방법을 어느 겨를에 연습하며 혹시 급변이라도 있으면 후에 해도 미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진시로 무사할 때 위급한 경우를 잊지 않으며 앞날을 염려하여 환난에 대비하는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비옵건대 이제부터 경기 각 포는 지정한 진상용 물성과 각 관하에 납부하는 물건을 제외하고는 기타 경우에 대해서 국력에 일제히 선군을 사역하지 말 것이며 각 고을에서 성부를 축성한다든가 목장의 목책을 쓸줍하는 등의 일도 모두 농한기에 평민을 사역시키고 매년 장빙하는 데에도 또한 선군을 사역시키지 말고 병주로 하여금 경기, 강원, 충청 등 상도 각 고을의 연호군을 적당히 이에 배정하여 사역시키며 경기의 부역도 이를 적당히 헤아려 타도로 옮기고 그 선군을 모두 장대하고 용맹 있는 정군으로 입역하게 하고는 선상에서 적을 방어하는 방법을 매일 연습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2권 세종 20년 8월 11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종정성 종무직 등이 사람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다. 종정승이 사몽구라 등 13명을 보내오고 종무직이 오랑차랑 등 6명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8월 13일 얼축 첫 번째 기사 문소준의 제사를 친히 지내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8월 13일 얼축 두 번째 기사 권맹송, 이사관, 배환, 조후, 황치신, 유효통, 구라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권맹손으로 예문관 제학을, 이사관으로 한승무윤을, 배환으로 공조 참의를, 조후로 첨지중추 원사를, 황치신으로 경기도 관찰사를, 유효통으로 강원도 관찰사를 삼고 유복 아간의 아들 군안으로 어흥사 중령호군을 삼고 인하여 관대 오신 등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8월 13일 얼척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사대부의 상중에 복이 있는 친척은 이미 복을 벗었더라도 장산날에는 도로 입고 회장하게 할 것을 아르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의례경전 통해속에 의하면 오랫동안 장사를 치르지 않으면 오직 주상자만 복을 벗지 않고 그 나머지 마로서 달수를 마칠 자는 상기가 다 하면 그만둔다고 하였고 거주에 이르기를 그 나머지라는 것을 기, 이하, 시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상기가 다 하면 그만둔다는 것은 달이 차면 벗고 주인이 벗기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는 일단 모두 거두어 두었다가 장래가 이르면 도로 입는다고 하였습니다. 무는 통고에 의하면 송나라 계보 9년 태조의 상중에 찬궁을 열 때에 임금과 무신하들이 모두 초상 때와 같이 복을 입었다 하였고 본조 공종대왕의 상사에도 송나라 제도를 따라 계빈할 때와 발인할 때 모두 초상 때의 복을 썼사옵고 원경왕후 상사에도 산능으로 장례를 모시던 날은 다시 초상 때의 복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러하온데 지금 사대부들은 그 장사하는 날에 복이 있는 친척들이 혹은 모이지도 않으려니와 비록 모여서 장사를 치른다 하더라도 또한 길복을 착용하곤 하니 이는 고제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사대부의 상중에 복이 있는 친척은 비록 이미 복을 벗었더라도 아직 꼭 수장해 두었다가 장산날을 기다려서 도로 이를 입고 회장하는 것이 고제와 부합하지 않을까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8월 13일 얼축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진사의 원점 방식을 생훈의 예에 의하여 하게 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진사의 원점 방식은 한결같이 생훈의 예에 의하여 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2권 세종 20년 8월 13일 얼축 5번째 기사. 예조에서 함길도 감사로 하여금 야인의 부적을 작성해 보낼 할 것을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일본 모든 섬의 외인들을 이미 그 등급을 분별하여 부적에 기록하여 그 접대 융세에 참고로 삼고 있사오나 북방의 모든 종류의 야인들은 일찍이 부적을 작성하지 않았사오니 함길도 감사로 하여금 야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과 거리의 원건 그리고 족속의 세력의 쇠잔 강성의 상황을 상세히 고찰하여 부적을 작성해 보내오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8월 14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이 행이 죽은 후 자 손자들 사이의 재산 싸움이 송사로 번지니 의금부에 명하여 행문하게 하다. 이적은 대선 행의 아들이며 자는 적의 동무형인 적의 아들이며 몽가는 적의 서재이었다. 행이 일찍이 그 아들 적을 미워하여 글로서 꾸짖었던 바 적도 역시 글로 답하였는데 그 언사가 몹시 패역스러워서 행은 노하여 글을 써서 적의 불효한 사시과 전택과 노비를 줄 수 없다는 의사를 기술하여 그의 손자인 자와 서자 몽가에게 주었던 것인데 그 뒤에 행이 적과 다시 부자간의 정의가 처음과 같았다는 것이다. 행이 죽고 나서 손자인 자가 그 조부의 유수를 가지고서 재산과 전지와 노비를 모조리 차지하려고 들자 아들 적도 역시 그 아버지가 써준 재산을 나누어준다는 문서를 내놓고 조카 자와 더불어 이를 나누어 가지려고 하였다. 이에 자가 그것은 할아버지가 작성한 글이 아닌 조작한 글이라고 이르고 드디어 헌부에 소송을 제기하여 자는 유서에 의거하여 적의 전일의 불효한 사실을 들어 쟁변하고 적은 또한 자기가 평일에 조부를 제사하지 않던 것과 신주를 소각한 사실을 폭로하며 쟁변하게 이르렀다. 이에 헌부에서 아뢰기를 먼저 자의 숙질간에 화목하지 못한 것과 신주를 소각한 죄를 다스려서 풍속부터 바로잡은 연후에 이 사건을 다스려야 합니다니 드디어 의금부에 명하여 삼성과 합동하여 이적, 이자, 몽가 등을 행문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8월 14일 병인 두 번째 기사. 한승부의 강원도로부터 내려오는 뗏목을 서울의 강구에서 공가 세도가를 사칭하고 빼앗은 일에 교차를 가할 것을 전지하다. 한승부에 전지하기를 강원도 백성들이 언제나 농한기만 되면 목재를 벌채하여 뗏목을 만들어 강물의 흐름을 따라 내려와서 서울의 강구에 이르게 되면 이를 매각하는데 혹은 순전히 이것으로 업을 삼는 자도 있다 하니 비록 그 생활을 영위하는 한 수단도 되겠지만 이는 실상 그 국가의 이익이기도 한 것이다. 이제 들으니 각 연안에 거주하는 사람과 서울의 무리배들이 공가의 영선을 사칭하기도 하고 혹은 제군 및 세도가의 종을 칭탁하고는 미리 용진, 둔미 등지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 값을 주지 않고 위협 공갈에서 빼앗는가 하면 혹은 억류에 놓아주지 않고 시를 천년하여 강제로 팔게 한다 하니 이도 역시 도적의 유인인 것이다. 하물며 산고을의 주민들이 가진 곤란과 위험을 갖춰 겪으면서 여러 날에 걸려서 전수한 것을 하루아침에 빼앗김을 당한다는 것은 실로 가엾고 민망한 일이니 이제부터는 이에 엄중한 규찰을 가하게 하라 하였다. 이리하여 사람을 파견하여 수색 체포한 결과 이를 범한 자가 매우 많은 것을 모두 관아에 물사니 이때 이러한 폐단이 크게 성행하여 백성들이 몹시 이를 괴로워했었는데 이 조처가 전혀 임금의 충정으로부터 나와 특별히 이 명이 내려진 것으로 인민이 크게 기뻐하고 조야가 함께 이를 칭송하였다. 제후는 여러 왕자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8월 15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월식하다. 모르나.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8월 16일 무진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서 조회를 받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8월 16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올량압 구라가 하직을 고하다. 올량압 군환이 하직을 거하니 명하여 음식을 먹이고 인하여 의복함들과 가신 그리고 비단, 면포 각각 이필을 하사하였으며 또 수종인에게도 의복과 가신 등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8월 17일 기사. 첫 번째 기사. 병기량의 첩자인 영수를 관직에 제수하고 제사를 주관하게 하다. 정사를 보았다. 판부사 병기량이 적자가 없어서 첩자인 영수에게 부사정을 제수하고 이로 인하여 그 제사를 주관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8월 17일 기사. 두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사람을 모살한 신도가 부대시 참형에 해당된다고 아뢰다. 서천죄수 신도자는 사람을 모살하였으니 율에 의하면 부대시의 참형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8월 17일 기사. 세 번째 기사. 경상도 도절제사 하경복의 졸기. 경복의 본가는 진주이며 이모년에 무고급제하여 사복 부정에 거쳐 누차 천전하여 상호군에 이르렀고 경인년에 다시 중심 무고에 합격 첨총제에 초탁되었으며 얼마 안 되어 경원진으로 나갔다. 신묘년에 다시 첨총제가 되었고 임진년에 경성진으로 나갔다가 가번년에 동지총제로 승진, 이어 함길도 도제제사로 나갔다. 정민년에 의정부 참찬에 임명되고 경술년에 판주하군 도총제부사로 승진되었으며 또 그대로 절제사를 겸임하게 하였고 임자년에 판중추원사가 되었다. 북방을 진노하기를 무릇 15년간 하였는데 은혜와 위엄을 아우러 행하여 사졸들이 즐겨 그의 쓰임을 받았고 야인들도 두려워하고 또 사랑에 받들었는데 진시로 의가 아니면 비록 드럭만큼만 한 것이랄지라도 결코 취하지 않아서 야인들이 더욱 그 청량함에 담복하였으며 국가에서 그의 의중하기를 마치 장성같이 하였다. 을묘년에 내직으로 들어와 의정부 찬승이 되었다가 곧 다시 판중초원사가 되고 병진년에 파직되어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얼마 안 되어 경상도 도절제사가 되었다. 졸하니 나이가 62세였다. 사람들이 모두 애석해 하였고 조정에서는 조실을 정지하고 관에서 그 장사를 돌봐주었으며 시호를 양정이라 하니 갑주에 노고가 있음을 양이라 하고 덕으로 회유하여 대중을 편안하게 함을 정이라 이른다. 경복은 천승이 관후하고 용모와 의표가 아름다웠으며 사의에 능하였다. 그가 한길도에 있을 당시에 부인 정씨가 그의 녹봉을 미천으로 하여 저택을 세우니 경복이 돌아와서 못마땅하게 여겨 말하기를 나는 평생토록 초가집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째 집을 이렇게 장대하게 세운단 말인가 하고 곧 그 철거를 명하였는데 그의 아들과 사위와 이웃들이 모두 헐지 말라고 간청한 뒤에야 비로소 중지한 바 있다. 이것으로서 대략 그의 마음 세움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한이었다. 갑주는 병사를 말한다. 멋있는 분.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8월 18일 경호. 첫 번째 기사. 함길도 도절제사가 이만주의 딸과 혼인하려는 동창을 사이에 따라 처리하라고 전지하기를 이제 치부에 의하여 동창이 장차 이만주와 결혼하려 함을 알고 즉시 의정부의 병조로 하여금 이를 의논하게 하였더니 모두 말하기를 동창이 형세가 외롭고 의탁할 데가 없어서 이미 명나라에 고하여 이주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또 우리 조정에 와서 고혼하였다가 역시 이루지 못하였으니 대저 위험한 곳을 버리고 안전한 데로 가려는 것은 사람의 상정입니다. 동창이 비록 소추에 불과하오나 어찌 그 자신의 안위에 대한 계책이 없었겠습니까? 동창은 알타리의 정통 종파입니다. 후일 권두의 아들이 나이 장성하게 되면 동맥과 천모가 휘하 사람들의 거취를 알 길이 없사오나 현재로서는 모두 동창의 마음이 돌아가고 있사온데 만약 만주내와 혼인을 맺게 되면 어찌 후일 불의의 우환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회령절제사로 하여금 동창을 꾸짖어 말하기를 내 자주 듣건대 너가 만주네와 혼인하려 한다 하니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너는 필시 나를 속이고서 혹은 북경에 간다고 핑계하거나 혹은 근경에 놀러 나간다고 칭찬하거나 하여 혹시 몰래 숨어서 돌아가고 말 것이다.
그러나 황제의 성지에 너희들을 그대로 경성지방에 살게 하고 이사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너희 관아의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알고 있는 사실이니 너가 비록 만주네와 혼인하려고 하더라도 누가 즐겨서 너를 따르겠느냐. 너는 이로부터 반드시 독부가 되고 말 것이다. 또 너가 이미 신의를 읽고서 무슨 명목으로 우리를 보겠느냐. 만주가 우리에게 혐의를 갖고 쓰는 편히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여 멀리 깊은 곳으로 도망해 갔는데 너가 따르려고 하니 이 무슨 생각이냐. 야인의 두목으로서 근처에 사는 자가 잠은 많은데 하필 만주의 딸이라야 아내로 얻겠다는 것이냐. 너가 기어코 만주의 딸을 얻어서 이내 그 소굴에 같이 산다면 이는 곧 성지에 들어가는 것이 될 것이며 그 아내를 데리고 돌아온다 해도 어찌 너를 의심하는 마음이 없겠느냐. 너의 이 계획은 매우 신이 어긋나는 이로서 너를 보전하는 계책이 못된다. 내가 변장이 되어 감히 성지를 어겨가면서 너의 출경을 들어주지도 못하려니와 또한 우리의 전하의 명의 없이 너의 소위를 그대로 방임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너가 반드시 이렇게 하려 하거든 친히 조현하고 전하의 교지를 면품해 얻은 연후에만 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이와 같이 순순한 어조로 엄중히 문책하여 혼인을 그에 하려는 계책을 딱 잘라 끊어버리게 하여 그의 의중을 관찰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하였다. 대신들이 논의가 이와 같은데 만약 따르지 않고 억지로 이주하려고 하거든 임기하여 처치하는 것도 또한 좋다고 본다. 변경의 일이라 멀리서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니 경은 사의에 따라서 처리하기 바란다 하였다. 세종 7월 82권 세종 20년 8월 18일 경우 두 번째 기사 형조에서 이승사람 주상제가 수령을 능욕하였으니 사진의 군사로 충당토록 아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이승사람 주상지가 전토의 송사에서 그 아버지가 공신님을 믿고 본관 수령을 능욕하여 싸우니 바라옵건대 사진의 군사로 충당시켜 뒷사람들을 경계토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8월 19일 신묘 첫 번째 기사 동교에서 농사를 보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8월 21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8월 21일 개유 두 번째 기사 종정승이 사람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다. 등사랑 등 6명을 보내와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8월 23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8월 23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이명덕, 이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명덕을 충주원 사를 삼고 이교로 경상도 도절제사를 삼았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8월 23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창녕현에 500호가 찼으므로 비로소 교도를 두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8월 23일 을해 네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살인죄의 김로, 강도죄의 법령 김화, 김석로 등이 차명에 해당한다고 아뢰다. 율이 모두 차명에 해당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8월 24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8월 24일 병자 두 번째 기사 평안도 감사에게 연변의 석보를 중국 옹성의 제도에 의하여 축조하라고 전지하다.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연변의 석보를 주장하여 지키는 군졸들이 반드시 다 건장하고 용맹한 사람들이 아니고 옹성의 좌우에 적을 제어할 군병이 없는데 적도가 만약 옹성에 올라와 칼을 휘두르며 크게 소리쳐서 장졸들의 사기가 죽고 성문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화가 막급할 것이니 마땅히 중국 옹성의 제도에 의하여 축조하고 성문 밖 사방에 모두 구원병을 두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8월 25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이진을 성절사로 북경에 보내다. 동지중 초원사 이진을 북경으로 보내어 성절을 할애하게 하고 임금이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표에 배례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8월 25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종묘와 사직의 보사제를 행하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8월 26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로 82권 세종 20년 8월 26일 무인 두 번째 기사 경주 부윤 우승범을 인견하다. 사주환이 임금이 인견하였다. 승범이 아뢰기를 신이 본래 질병에 있어 항상 약물에 의뢰하여 왔사온데 경주로 말씀하오면 인민이 많고 사무가 번잡하여 임무를 감당하올런지 두렵사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주는 우리나라의 그 업으로서 반드시 대신급을 택하여 가서 다스리게 하는 법이니 경은 사용하지 말라 하였다. 승범이 또 아뢰기를 만약 서울과 가까운 지방 같으면 의용과 약을 용이하게 구하여 목숨을 보존할 수 있기에 비록 제차 이후의 제수를 바꿔서도 신이 사용치 않았사오나 먼 지방에서는 때에 맞게 약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고 또 근본에 이 효인이 이후에 제수되었사온데 그 아내의 부모가 모두 경상도에 있사오니 신과 바꾸어 보내기를 청하옵니다. 임금이 무견한 채 대답하지 아니하며 승범이 또 아뢰기를 신이 아무 재능도 없이 지나치게 성상의 덕을 입사와 벼슬이 이 품에 이르렀고 또 신일 이 같은 대업에 쓰시니 상은이 만극하온데 어찌 감히 사피하겠습니까? 다만 신이 쇠약하고 병든 몸으로 먼 지방으로 나가 지키게 되면 다시는 용안을 얻어 배울 수 없을 것 같사옵기에 이로써 감히 계달한 것입니다 하고 이나에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고 다시 물러나왔다. 세종시로 82권 세종 20년 8월 27일 기묘 첫 번째 기사 상첨을 받다. 세종시로 82권 세종 20년 8월 28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로 82권 세종 20년 8월 28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외방에서 축출하였던 유광을 다시 부른 것에 대한 염려를 아뢰다. 사헌부에서 이르기를 유광은 그 가문이 엄난하고 부자와 남녀의 분별이 없어서 일찍이 본부의 소청으로 일족을 외방으로 축출하였던 것인데 이제 수년이 안 되어 특별히 명하시와 서울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얼마 되지 않아서 유광을 첨지중추원사에 임명하시니 신등은 이런 무리들을 징계해 다스릴 길이 없을까 두렵사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예로부터 성인은 그 아들의 죄를 그 어버이에게 가하지 아니하였고 아우의 죄를 그 형에게 가하지 아니하였는데 하물며 이제 이석철과 유중인의 사건은 유관과 관계가 없거늘 어찌 이에 연주화시켜 사용하지 않는단 말인가 하였다. 세종시로 82권 세종 20년 8월 28일 경진 세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살인죄의 현만룡이 자명에 해당함을 아뢰다. 용담 사람 현만룡이 살인하였으니 율에 의하여 응당 자명하여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2권 세종 20년 8월 29일 신사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세종시로 82권 세종 20년 8월 29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삭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로 82권 세종 20년 9월 1일 이모 첫 번째 기사 배꽃이 피다. 이화. 세종시로 82권 세종 20년 9월 1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일식하다. 밤에 일식하기 때문에 이를 구식하지 못하고 다만 조시만을 정지하였다. 세종시로 82권 세종 20년 9월 2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세종시로 82권 세종 20년 9월 2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종정성 종원칠 좌지 원윤 종무직 등희구 등이 사람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다. 종정승이 좌이 문사랑 등 7명을 보내오고 종원칠이 오랑 좌이문 등 3명을 보내오고 좌지 원윤이 선구 등 5명을 보내오고 종무직이 연주 등 6명을 보내오고 등희구랑 육랑 등 4명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시로 82권 세종 20년 9월 2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전라도 감사가 유이민의 송환 문제를 지역별로 나누어 아뢰다. 전라도 감사가 아뢰기를 이제 남원부에서 조사 색출한 유의하는 백성의 수호가 1100여 호에 달합니다. 일개업에서 조사 색출한 것이 이와 같으니 각도의 유우해 있는 인명수는 무려 만으로 숫자를 헤아리기가
헤아리게 될 것입니다. 대저 서민들이 옮겨갈 때에는 그이가 다 전지와 가택을 버리고 도피하여 새로 거주지를 찾게 되면 몸둘 곳이 없어서 남의 집에 붙여 사는 까닭에 수십 년간을 걸려도 능히 다시 회복하는 자가 드물며 또 이미 국가의 구실을 제공하게 한다면 본거지로 강제 소환시킬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강원도는 공백지계 한 구석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 말기에 남방 인민들이 외란을 피하여 이곳에 유우한 자가 몹시 많았사온데 이민년간에는 기아로 인하여 본토로 귀환하였은즉 더욱 강제 송환할 수가 없습니다. 남방은 외적의 방어 문제가 더욱 긴박하오니 함길 평안도와 평강 등지의 인민을 제외한 6개도의 인민은 이를 일일이 조사 등록하고 각기 자원에 쫓아서 이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그 생업에 종사하게 할 것이며 함길도 평안도에 본적을 둔 인민들을 독촉하여 본거지로 귀환하게 하면 그 가업이 더욱 패망에 이를 것이오니 청하옵건대 우선 이를 허접한 사람에게 보를 주고는 전지 다수를 심찰하여 서서히 운을 나누어서 들여보내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82권 세종 20년 9월 2일 개미 네 번째 기사 의건부에서 외인에게 백은을 판 오마대가 차명에 해당한다고 아뢰다. 도간의 종인 오마대는 백은을 외인에게 팔았으니 율에 의하면 응당 차명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82권 세종 20년 9월 3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실록 82권 세종 20년 9월 3일 갑신 두 번째 기사 함길도 감사에게 야인의 수재 상황을 탐문하여 계달하라고 점지하다. 함길도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일찍이 듣건대 본도 북어 이남 지역은 농작물이 꽤 잘 되었다고 하였는데 이번에 온 통사 정복의 말에 의하면 지난 8월 초 5일 사이에 큰 비가 종일 계속되어 경성 이북 지역은 물이 마르는 전지까지도 모두 물에 침몰되었다 하니 내 이를 듣고 몹시 놀라고 탄식하였노라. 그 수확할 만한 곡식이 얼마나 되며 창고에 저축한 된 것만으로 흉년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인지를 신중히 헤아려 계달하라. 또 근본 이 수제가 경진, 무신, 양년의 수제에 비해 어느 것이 더 심하며 경내에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복은 또 말하기를 저쪽 땅 영변의 야인도 많은 수제를 입어 가옥도 표류하였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모두 탐문하여 계달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82권 세종 20년 9월 3일 갑신 세 번째 기사 동지돈령 부사 송과 흥이 졸하니 존하고 부의를 내리다. 세종실록 82권 세종 20년 9월 5일 병술 첫 번째 기사 효령대군의 병의 치유를 위로하기 위하여 의성군 이채의 집에서 잔치를 하사하다. 의성군 이채의 집에 거동하여 효령대군에게 잔치를 하사하니 그 병의 치유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 이나에 안장가춘말을 하사하고 또 양녕대군과 청평부원군 공주, 평양부원군 공주에게 각각 안장가춘말을 하사하였다. 또 경영군 이비, 함령군 이인, 익령군 이치, 해령군 이지, 온영군 이정, 후령군 이간, 의성군 이채, 순성군 이계, 서원군 이진, 순평군 이군생, 함령군 이포, 보성군 이합, 나강군 이영, 고양군 이질, 원윤 이정, 정윤 이찬, 이흔, 효령대군의 유자와 영천군 윤사로 그리고 여흥부흥군의 처백이까지 아마 각각 한 필씩을 하사하고 또 의원 원지에게 단위 겹이 각각 한 벌과 언대 및 신을 하사하니 효령의 병을 간호하면서 모신 때문이다. 임금이 의성군 집에 이르러 처음 연회에서 내리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효령을 보고는 또 울었다. 이나야 잔치를 베푸니 시연하는 모든 종친이 차례로 일어나 춤추고 끝으로 효령도 또한 일어나 춤추고 헌수하니 임금이 역시 일어나 춤추고 이내 눈물을 흘렸다. 잔치가 한창 어울려 흥겨우며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당초에는 밤샘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소낙비로 군사들이 노천에서 옷을 적시고 있으니 마음이 미안하다 하고 드디어 연회를 파하고 궁으로 돌아가니 밤은 이미 깊어서 한밤중이 되었다. 단이는 호두씨고 겹이는 곁옷을 말한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9월 7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9월 7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각 고을에서 사명을 영접하는 침소에 본국에서 생산되는 면주, 면포를 사용하게 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각도 각 고을에서 사명을 영접할 때에 침소의 휘장, 안석, 베개 등을 다투어 능단을 사용하는 등 사치 풍조를 서로 숭상하여 그 폐단이 민간에 미치고 있사오니 거무부터는 모두 본국에서 생산되는 면주와 면포를 사용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9월 8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9월 8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흥천사에 선교의 양종이 도반승으로 주지를 삼고 1년마다 갈아서 내보내는 것을 법식을 삼도록 아뢰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지금 흥천사에 살고 있는 승도는 모두 내쫓고 선교의 양종으로 하여금 경유해서 직책을 가지고 있는 도반성 가운데서 나이가 높고 계율을 지키는 자를 택하여 금년 9월에 입축게 하고 명년 9월이면 갈아서 내보내는 것으로서 일정한 법식을 삼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는 대개 건자에 흥천사의 중, 명년, 극철, 처윤 등이 오랫동안 이 절에 있으면서 많은 불의의 일을 행하여 스승의 가르침을 어기고 국가의 법을 범하였기 때문에 비로소 이 법을 세우게 된 것이었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9월 8일 기축 세 번째 기사 도절제사 하경복에게 제사를 내리다. 그 글에 이르기를 생각하건대 그 경은 풍채와 용모가 괴글하고 장대하였으며 기도와 궁량이 너그럽고 여유작작하였도다. 어려서부터 손오의 병법을 배워서 그 재간이 위청 과거병을 능가하였도다. 태종께 지우를 받고 높이 발탁되어 조정을 나아가서는 한 지방을 전제하였고 또는 막변으로서 신기한 지무를 운용하여 적도의 기세를 꺾고서 능히 그 침구를 방어하였으니 그 공로와 명예가 실로 혁혁하게 빛나던 터였도다. 부덕한 내가 유업을 이어받고 경의 장락이 있음을 가상하게 여겨 군부 순회에 앉힌 뒤로부터 나의 주의가 더욱 돈독하여 이내 북방을 위임하고 그 모든 관할권을 맡겼던 바 변지에서 운주한 지 10년 내 산적들이 숨을 죽이고 두려워하였도다. 내 그 공적을 아름답게 여기고 그대로 하여금 환각에 오르게 하여 국가의 안위를 한몸에 지고 그 능숙한 셈을 하여 책량을 세우기도 하였으며 지난번에는 다시 경을 번거롭게 하여 남쪽 땅을 진압하게 하였더니 왜구가 지식되고 경내가 맑아서 백성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어 먹고 살게 하였도다. 무릇 오늘날 조정과 인민이 함께 저 산악처럼 의중하는 마당에 어찌 질병 하나로 하늘의 빼앗아 감이 이같이 빠르단 말이요. 국가의 장성이 홀연히 무너지니 쓰라린 이 마음을 어찌 견디랴. 이에 예관을 보내니 나를 위로하여 한 잔의 전을 드리게 하노니 연령이여 알미 있거든 와서 험향하기 바라오 하였다. 환각은 의정부이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9월 8일 개충 네 번째 기사 종친부 서재 15명을 정설하여 모두 60명이 되게 하다. 전에 있던 인원을 합쳐 모두 60명이 되었다. 종친은 많고 이서의 액수가 적었기 때문이었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9월 8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좌지 원윤, 주포, 겸정 등이 사람을 보내 토산으로 바치다. 선림 등 이명을 보내오고 석견주의 주포 겸정인 삼랑병위 등 이명을 보내와 토산으로 바쳤다.
세종시로 82권 세종 20년 9월 10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유승이 천원으로 들어가다. 밤에 유승이 필성 묘승 사이에서 나와 천원으로 들어갔는데 빛깔이 붉고 형상은 주먹 같았으며 꼬리의 길이가 5, 6척가량이나 되었다. 세종시로 82권 세종 20년 9월 10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최윤덕이 면천 산성보다 서천성을 먼저 쌓을 것을 상은하니 의논하여 면천 업성을 먼저 쌓기로 하다. 영중추 원사 최윤덕이 상은하기를 이제 면천 산성은 그 내부가 험하고 또 크다는 이유로 업성으로 개축하고 있습니다. 대저 면천 밖에는 좌도 도만호 파지도 만호, 탄지도 만호, 댄진 만호와 태안, 서산, 당진 등의 각 고을의 포구가 해문의 포열에 있어서 비록 적변이 있다 하더라도 가장 먼저 적의 침투를 받을 곳은 아니오니 잠정적으로 업성으로 개축하지 말게 하시고는 다시 조관을 파견하여 심정한 연후에 이를 쌓게 하시고 서천의 성은 정로의 첫 길목이고 또 이미 축조를 시작하였으니 금년에 축조를 끝내게 하시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하니 병조로 하여금 이를 의정부와 함께 같이 의논하게 하였다. 영의정 황희 등은 의논하기를 먼저 면천을 쌓고 뒤에 서천을 쌓는다는 공의가 이미 정해졌음에도 이제까지 아직 쌓지 않는 이유는 다만 성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또 흉년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면천이 위급하지 않다고 하여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대저 산성이라 위급한 사태가 있을 때만 쓰고 평상시는 그다지 쓰지 않는 까닭에 오르내리면서 출입하는 것을 백성들은 모두가 싫어하고 꺼리는 법이온데 건번 순무사 조말생이 인민들의 소망에 따라 이미 업성의 기지를 확정하고 또 병기도 갖추었으며 뿐만 아니라 민력을 동원할 시기까지 박두하였는데 갑자기 서천으로 옮겨 사역한다는 것은 진실로 불가한 일입니다. 대개 서천 산성에 있어서는 3, 4인의 대신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을 고집함으로써 의논이 분분하여 결정을 보지 못했던 것이어서 비록 조관을 보낸다 하더라도 반드시 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상되오며 또 각도 주현에 업성이 있고도 산성이 있는 데가 잠옷 많사오니 이제 면천 업성을 다 쌓고 있어도 혹 감당하기 어려운 적변이 있으면 다시 산성을 쌓아 사변에 대응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의정 허조는 의논하기를 전자의 신이 계본을 본즉 업성은 곧 면천 인민들이 지원하는 바이며 또 물과 샘이 있으나 산성은 물과 샘이 필절되어 있다고 하옵기에 신이 전일 헌의하여 계본에 의하여 하옵 시기를 청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최윤덕의 상언에 거의 다 쌓은 산성을 철폐 폐기할 수는 없다고 하였으니 거기 생각하건대 노장의 말은 아마도 그의 소견이 있을 것으로 아옵니다. 신은 생각하오기를 물이 족하고 부족하다는 말이 오늘에 와서 비로소 제기된 것인지 아니면 산성을 처음 한 곳에 정할 때 이미 있었던 것인지 산성을 처음 정할 때 만일 물이 부족하다는 말이 있었다면 반드시 이 성을 취택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때 물이 부족하였다면 오늘에 와서 갑자기 부족하게 될 수는 없는 것이 물이 풍부하였다면 오늘에 와서 갑자기 부족하게 될 수는 없는 일이므로 이것이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물과 샘이 있고 없는 것은 하루 이틀의 경고로는 징험될 바가 아닌지라 조말생이 어찌 능히 이를 알았겠습니까? 마땅히 사람을 보내어서 다시 심찰하여 정하게 하옵소서 하고 좌찬성 신계는 의논하기를 면천의 업성과 산성의 어느 것이 온당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멀리서 이를 추측해 헤아리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서천은 해구와 가까워서 바로 충청도에서는 적을 받는 첫 길목이 될 것입니다. 적의 배가 전라도로부터 올 것 같으면 바닷길로는 반드시 제일 먼저 서천으로 와서 비인, 남포, 홍주, 서산, 태안 등지를 거쳐 당진, 면천까지 도달할 것입니다.
최윤덕의 헌의는 진치로 그 선후 왕급의 이치를 얻은 것입니다. 당초에 의논할 때 서천을 뒤에 하고 당진 면천을 먼저 하기로 한 것은 그 뜻을 알지 못하였겠사오나 만약 서천의 축성의 제반일이 기간 내에 가능하다면 먼저 서천을 하고 난 뒤에 면천을 하는 것이 사이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하니 황희 등의 헌의에 따랐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9월 (9월 11일) 임진 첫번째 기사 건정전에서 초회를 받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9월 12일 개사 첫번째 기사 조국관 박중림 이맹상 이사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국관으로 첨지중추원사를 박중림으로 좌사관 대부를 이맹상으로 겸 지형조사를 이사원으로 사원부 장령을 삼았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9월 12일 개사 두번째 기사 종정성 종무직 종은칠 등이 사람을 보내 토산무로 바치다. 사람 등 8명을 보내오고 종무직이 언구랑 등 2명을 보내오고 종원칠이 간전도로 등을 보내와 토산로를 바쳤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9월 12일 개사 세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14에 각기 차비군 50명씩을 새로 둘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서반의 상품 이하의 장사는 오로지 난폭한 무리를 검하고 적의 침몰을 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므로 그 군줄과 종복이 많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호군에서 사용에 이르기까지 큰 자는 작은 자를 부리고 낮은 자는 높은 자를 섬겨 대소 존비가 각기 등급이 있으면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사옵니다. 사령의 설치에 이르러서는 대정이면 10명을 통솔하고 5위이면 5명을 인술하옵는데 14의 역마다 대정이 20명, 5위가 40명으로서 각각 그 통속이 있기 때문에 이를 총칭해 60이라 이르는데 60이란 칭후는 저 고려 때부터 본조에 이르도록 사칭해 온 것입니다. 본조에서도 또한 방패를 창설하고 서민 중에서 힘과 용맹이 있는 자 1,500명을 선발하여 이를 병졸로 전속시켜서 비록 섬 60 각색 보충군이라 하더라도 14, 50명에 분속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역마다 분속되는 수요는 많아도 10수명에 불과하고 또 각 영에서 이 양색의 군인을 가지고서 또한 각처의 사령과 노역하는 곳으로 다 보내어서 영에 수종하는 자는 불과 1명이거나 혹은 1명도 없기도 하여 상호군, 대호군, 호군 등이 모두 그를 수종할 자가 없어서 각기 그 종을 인솔하고 있사오며 비록 입직 시위하는 날에도 병장과 포개마저 가지고 갈 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제 더 싸운즉 고려가 한창 번성할 당시에 상호군, 대호군은 각기 대정 5위 10명을 거느리고 호군도 역시 7, 8명을 거느려서 족기 사령을 구사할 수 있어 도망하는 자를 체포하고 난동 부리는 자를 금지하는 데 있어 뜻과 같지 않은 것이 없었다 하옵는데 현재 이 지경에 이르고 있으니 서로 체포하고 금지할 일이 있어도 또한 어찌할 도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 듣사온즉 고려조의 중방에서는 혹 도부회를 설치하고도 혹은 보충군을 설치하기도 하고 혹은 차비군을 두기도 하며 외방 각도에서는 그 일정한 수요를 배정하고서는 만약 대정이나 5위에 결혼이 있으면
생기면 선상으로 충당한 것이 그 유래가 또한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제도와 본조에서 갑사를 충당하는 사례를 모방하여 14의 각기 차비군 50명을 새로 두게 되오면 14의 총계 500명이 될 것입니다. 병조로 하여금 한량으로서 용명과 힘이 있는 자를 택하여 이들을 14에 나누어 예속시키고는 상호군, 대호군, 호군의 건수의 역할을 전담하게 하고 강령의 사령의 임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역을 시키지 말고는 그 근무의 건망과 다수를 고찰하여 건장, 방패의 섭대부에 결혼이 있게 되면 즉시 이에 충당 임명하게 하고 그 차비군을 거치지 않은 출신인은 건장, 방패의 섭대부직에 임명하지 못한다는 것으로서 길이 한법식으로 삼게 하고, 만약 입속한 자가 많아서 그 수요가 500명을 초과할 것 같으면 번을 나누어서 사역하게 하고, 건장 방패의 섭대부가 되게 되면 그 근무한 것까지도 아울러 계산하도록 하여 이로써 서민들이 사진할 수 있는 길을 널리 열어주는 동시에 장사들의 기백을 더욱 악량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9월 12일 개사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후사를 맡은 사람에게 그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이르기를 속형전에 이르기를 조업대부 노비를 그 자손이 조상의 유수를 돌아보지 않고 임의로 남에게 주는 것은 온당치 않으니 이는 한결같이 유수에 따라 결단해 주어야 한다 하였고, 또 얼류는 교지에 이르러 이르기를 후사가 없는 부인의 노비는 절반을 나누어서 그 제사를 받는 의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하였사온데, 이제 관리들이 그 입법의 본질을 몰라서 차결에 현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출가 안내단은 이미 본종에게서 떠나 남편의 집을 더 중하게 알고 의자를 자기 아들로 삼는 까닭에 그 자기가 소득한 노비의 절반을 나누어서 그 의자에게 주는 것이 의리에 배치되기도 하고 마음대로 남에게 주는데 비할 바도 아니니, 마땅히 을문영 교지에 의하여 절반을 나누어 결정해 주게 하고, 그 의자마저 없는 자는 마땅히 육전에 의하여 교수를 쫓아 결단해 주며, 또 계사할 사람이 없는 자가 이미 동정의 지차 아들을 세워서 후사로 삼고 모든 가산을 다 자기 아들같이 하고 있으되, 그 노비와 재산을 유서에 구애되어 후사로 삼은 자에게 전하지 못하고 동족에게 전하게 되면 더욱 의리에 어긋나는 일이오니 한결같이 친아들과 다름없이 결단해 주는 것이 온당할 줄 아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조업 노비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노비를 말한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9월 13일 가보 첫 번째 기사. 판의주 목사에게 옥공을 보낸다고 전지하다. 금년에 농사가 잘 익지 않았는데 백성을 사역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이제 밭에온 각색 옥들은 모두 쓸만한 것으로서 만약 깊이 파게 되면 거의 아름다운 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기에 일부러 옥공을 보내니 별 피해 없이 채취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9월 13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집현전에서 사제문의 신도를 쓰는 문제를 예조에 검토시킬 것을 아뢰다. 집현전에서 아뢰기를 사제문의 신도를 쓰는 것은 옛 제도와 위배됨이 있고, 또 지금 조정에서 치전하는 제문에도 역시 옥세를 쓰지 않고 있사오니 바라옵건대 이를 예조에 내리시와 상밀히 검토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9월 13일 가보 세 번째 기사. 예조로 하여금 의정부의 대신 및 첨지중추원사 이예와 더불어 대마주 외인의 접대에 관한 사목을 의논하게 하다. 얘는 의논하기를 외인이 가지고 온 물건이 30발이 이하는 10일간 유관하게 하고 40발이 이상은 20일간 머무르게 하며 80발이 이상은 30일간 머무르게 하여 이것으로 그 유관의
이안으로 삼게 하옵소서 하고 예조 참판 안승선 참의 윤형 등은 의논하기를 저들이 비록 묻고 살의 미천을 얻기 위하여 온 것이라 도 마땅히 예로 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강제로 기한을 정한다면 저들은 우리나라에서 접대가 곤란하여 그 기한을 독촉하는 것이라고 이를 것이니 그 손을 대하는 예모가 어찌 되며 설령 그의 기한을 독촉한다 하더라도 그 무역이 끝나지 않으면 저들이 반드시 그 유관할 것을 청해 올 것이니 이렇게 되면 장차 쫓아내겠습니까? 이제부터는 그 도에 감사로 하여금 그들이 도착 숙박하는 날에 소지하고 있는 판매할 물건의 품목을 기록하여 본주로 치부하게 하고 본주에서는 이를 다시 각 관사에 입문하여 미리 면주를 판독해 놓고 외객의 입경을 기다려서 즉시 무역하게 합니다. 매매가 끝날 것 같으면 저들이 무슨 까닭으로 오랫동안 유하겠습니까? 만약 면주가 부족하여 객인들이 오래 묵게 하였다면 그 관장하는 관리를 헌부로 옮겨 죄주게 하오면 그의 이러한 패단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고 판서 권제는 의논하기를 신이 처음에 예조에 와서 객인들이 오랫동안 머무는 패단을 생각하기를 만약 호송관을 정하여 길을 재촉하게 되면 저희들이 필시 마지못했으라도 가게 될 것이라 이르고 호송관을 시켜 객관으로 가서 말하기를 내가 예조에 하직하고 나왔으니 속히 길에 오르도록 하라 하온즉 외인이 말하기를 객은 가려 하지 않는데 주인이 도리어 재촉한단 말인가 하고 드디어 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기를 두 번이나 하였기 때문에 신의 생각으로는 비록 유관하는 일수의 기한을 정한다 해도 저들이 따르지 않으면 한갓 우리의 법령만 가벼워질 뿐일 것이오니 기한은 정하지 않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하고 영의정, 황희, 우의정, 허조, 우찬성, 이맹균 등의 인원은 모두 권제의 인원과 같았고 좌찬성 신계는 의논하기를 외인들이 피차 간에 관계되는 일이 없는데도 오직 자기들이 천한 물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높은 가격을 요구하면서 몇 달씩 관에 머무르고 있어 그 독살스럽고 불선하고 국가를 업수히 보는 마음은 이미 심한 데가 이르고 있습니다. 본시 오랑캐를 대하는 법이란 혹은 관대하고 불쌍히 보는 은혜도 베풀어야 하지만 혹은 엄절하고 무슨 위험도 보여야만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오니 마땅히 관에 머무르는 일수를 엄중히 세워서 그 간악하고 오만한 기질부터 꺾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오나 이제 이미 온 사자들을 전보다 감세해 대한 데다가 다시 그 유관의 기한을 정하게 되면 아마도 저들이 실망할 것이오니 아직 이 논의를 정침하시고 서서히 그 추세를 관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모두 보류하게 하였다.